전라도 시골 작은 마을의 새벽, 낡은 기와집과 돌담 골목 끝에 한 노인이 손녀를 품에 안고 서 있다. 노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공존하고 손녀는 희미한 빛을 바라본다. 멀리서 군용 헬기가 접근하며 바람이 골목에 먼지를 일으킨다. 아침 햇살이 조용한 시골 골목을 부드럽게 스치며 나는 늘 앉던 낡은 벤치 위에 천천히 몸을 기대었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무언가가 나를 자꾸 일깨웠다. 오늘은 평범하지 않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손끝이 벤치 아래의 금속에 스쳤다. 녹슨 상자의 차가운 감촉이 가슴 깊은 곳에 묻은 기억을 되살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숨을 삼키는 순간조차 누군가 듣고 있을 것만 같았다. 골목 끝 어둠이 조금씩 걷히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엔 반갑던 이웃의 발소리도 오늘은 경계의 대상이었다. 나는 상자 위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젖은 흙 위에 낯선 장화 자국이 찍혀 있었다. 나는 망설일 겨를도 없이 상자를 흙 속 깊이 파묻었다. 흙 한 줌마다 심장이 덜컹였다. 오늘 이 흔적을 들키면 끝이다. 형사 이정현. 그의 눈빛은 내 속마음을 숨어 있는 상자까지 모조리 들여다보는 듯했다. 나는 그저 가벼운 표정으로 아침 인사를 건넸지만 심장은 실패한 거짓말처럼 뛰었다. 형사와 노인의 근거리 대치, 기와 담장 배경, 시네마틱 숄더샷, 눈빛 심리전 강조. 형사의 발끝이 뒤집힌 흙 위에서 멈췄다. 그 짧은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 속 손을 꼭 쥐었다. 떨림이 새어나가지 않기를 바라며. 칠신. 나는 낡은 지갑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다. 아무것도 몰랐던 때, 지켜야 할 비밀이 없던 시절. 하지만 그때의 이웃은 대부분 사라졌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종이 끝이 바스라질 듯 흔들렸다. 짧은 글귀. 무게는 산처럼 무거웠다. 기억하라. 지켜라. 그 글귀가 평생을 따라다녔다. 이미지 프롬프트. 바랜 편지 한 줄. 햇빛 속 먼지 입자. 쉘로우 뎁스 어브 필드. 한국 감성 스릴러.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손녀 윤우가 물었다. 순수함은 언제나 가장 큰 위협이었다.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감싸쥐었다. 진실이 스며들기엔 아직 너무 어린 손이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가 빗속으로 부서졌다. 상자를 꺼내는 손끝이 과거의 무게를 고스란히 떠올렸다. 숨기고 싶은 날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책임. 형사는 사진 속 얼굴들을 차례로 훑어보더니 밤새 쌓였던 의심을 단 한 문장에 담아냈다. 사진 속 사람들 거의 다 사망했더군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인의 미세한 떨림, 숨 고르는 방식, 시선을 피하는 각도. 그는 평범한 농부가 아니었다. 거친 바람을 견디고 살아온 전문가의 습관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더 꽉 잡았다. 왜 이리 무서운 표정이었을까? 나도 모르던 할아버지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를 놓지 않았다. 놓을 수 없었다. 형사에게서 멀어지려 창고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평생 가꾼 이 시골 마을, 돌담 하나까지 기억하지만 오늘은 한 발 자국도 믿을 수 없었다. 숨기려고 하는 자의 걸음. 위기 상황에 익숙한 자의 걸음. 나는 총을 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모든 단서는
노인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하고 있었다. 16신 노인 시점. 손안에서 작은 열쇠가 덜덜 떨렸다. 이 열쇠 하나가 지켜온 것, 숨겨온 것, 그리고 이제 꺼내야만 할 것. 30년 전 그날 내 손에 이걸 쥐어주니 울먹이는 눈빛이 떠올랐다. 내가 지켜야 해. 누구도 믿지 마. 그 열쇠. 나는 그것을 알아봤다. 그 열쇠는 국가가 한때 지키려 했던 어떤 자산과 연결되어 있다. 노인도 알고 있다. 그래서 도망친다. 나는 더 이상 가벼운 의심으로 대할 수 없었다. 18신 노인 시점. 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 어둠에 잠긴 적 있었다는 걸 누구도 모른다. 내가 그걸 잊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았다. 도망치려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할아버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이의 손을 감싸쥐었다. 솜털 같은 그 손에 모든 희망과 위험이 동시에 얽혀 있었다. 오늘 하루만은 무사해야 한다. 하늘에 걸린 태양이 어쩐지 무겁게 내려앉아 보였다. 할아버지의 손이 점점 더 세게 움켜쥐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마음만 더 단단해졌다. 아이의 눈동자에도 지금 시작될 폭풍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아이의 걸음, 노인의 걸음, 둘은 마치 오랜 시간 한 몸처럼 움직였다. 둘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비밀을 나는 보았다. 이제 선택할 수 없다. 나는 그 비밀을 밝혀야만 한다. 나는 손녀를 품에 안았다. 숨결 하나까지 지켜야 한다. 그동안 지켜온 건 상자도 기록도 아니다. 바로 이 아이였다. 정지하세요. 형사의 목소리가 골목을 찢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는 순간 불확실함이 잡아채니까 발걸음에 힘을 더했다. 달렸다. 살아야 했다. 형사의 표정. 그건 분노가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슬픔이었다. 나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불길이 피어오르던 그날 밤, 타오르는 문서들 사이로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이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 내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주며 말했다. 이 안에 진짜가 있다. 나는 그날 이후 평범한 농부로 살아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멀어지는 노인의 등을 노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저 아이가 곧 진실에 도달한다. 그걸 내가 막아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혹은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심장은 굵게 거세게 뛰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이해했다. 할아버지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다. 나를. 바람과 함께 금속이 파고드는 소리가 들렸다. 총알. 나는 본능적으로 손녀를 품에 안고 몸을 말았다. 팔에 뜨거운 통증이 번졌다. 피가 방울져 떨어졌다. 나는 기도했다. 아이가 다치지 않기를. 할아버지, 그 상자 안에 우리 엄마가 있죠? 숨이 막혔다. 아이는 전부 알고 있었다. 내가 숨겨온 것들을.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가장 큰 진실을 깨트렸다. 형사와의 거리는 이제 불과 몇 걸음.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팔에서 흐르는 피가 손녀의 옷자락을 적신다. 딸과 했던 약속이 번개처럼 스칠 뿐이었다.
절대 빼앗기지 마라. 그 약속의 마지막 조각이 지금 내 품에 있었다. 노인의 움직임, 총성, 흐르는 피, 그리고 아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뛰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총을 다시 들었다. 오직 하나. 그 아이. 그 아이가 열쇠다. 숨을 삼킨 채 상자의 잠금을 풀었다. 찰칵. 뚜껑 안에는 지워진 이름들, 사라진 서류, 그리고 딱 하나 작은 장치가 놓여 있었다. 손녀의 숨소리도, 형사의 숨소리도 멈춘 것 같았다. 손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 엄마 있지요? 그 순간 아이의 눈에 한 줄기 전류처럼 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무릎이 흔들렸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어졌다. 무전기에서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다. 최우선 확보 목표, 코드네임 민정이.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국가가 숨겨온 마지막 카드. 그리고 내가 망쳐버렸던 작전의 결과물. 형사의 손에서 총이 조금 더 단단히 조여졌다. 나는 손녀 앞을 가로막듯 서서 형사와 마주했다. 이 아이는 사람이야. 피를 토하듯 내뱉은 한마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 형사는 눈을 좁혔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지키는 건 상자가 아니라 미래라는 걸. 총구가 아이와 나 사이에 팽팽하게 걸렸다. 숨조차 목숨이 되는 순간 세 사람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요동쳤다. 서로 다른 진실을 지닌 채 나는 상자의 장치를 아이의 손에 쥐었다. 빛이 번쩍 공기마저 울릴 만큼 강렬했다. 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손끝에서 방아쇠가 흔들렸다. 아이의 눈동자가 서서히 열렸다. 순수한 목소리가 사라지고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작전 재시작. 목표 회수 및 복구. 형사도 나도 멈춰섰다. 내 손녀는 사람과 기계 사이에서 눈뜬 프로젝트였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은 떨렸다. 울음인지 고장인지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 저 사람 맞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더 꽉 안았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형사도 나도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가 본 건 두려움이었다. 추격은 끝났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